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세포암 치료하실 때는 꼭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떤 구독자분께 제가 감사 인사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분은 경북 영주에 사시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최근에 저한테 소고기 안창살을 보내주셨어요. 소고기 안창살은 한 마리를 잡으면은 한 1kg 정도밖에 안 나온다 그러네요. 엄청 고급 부위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 한 마리 분량을 저한테 다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게 처음이 아니고 또 저번에도 한번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제가 이제 영주에 가가지고 차를 같이 마시면서 그 가족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안창살을 주셨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막 엄청 많은 양의 안창살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귀한 그리고 값어치가 많이 나가는 이런 거를 제가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받으면서도 상당히 죄송한 마음이 있고, 저번에 청국장 보내주신 분도 그렇고, 이렇게 뭔가 주시는 그 고마운 마음은 저는 너무 감사하게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받아도 되는 사람인지, 제가 그렇게 뭐 특출난 사람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소세포암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소세포암은 말 그대로 암세포가 작다는 뜻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볼 수 있는 암세포보다 훨씬 더 크기가 작다는 얘기입니다. 이 소세포암이 이제 진단이 되면 일반적인 암보다 훨씬 더 진행이 빠르고 악성도도 높고 예후도 안 좋고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야지 또 치료를 할 때 어떤 마인드로, 그리고 어떤 치료를 좀 더 해야 되나, 이런 거를 계획을 세우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소세포암의 특징을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배증 시간이 짧습니다. 그 더블링 타임이라 그러죠. 2배가 되는 시간. 그게 일반적인 암세포보다 훨씬 더 빠르고, 그 다음에 성장 분화도가 높아서 이제 증식을 빨리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리고 암세포 자체가 미세하고 작기 때문에 전이가 잘 됩니다. 그런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제 주먹을 암세포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쪽은 소세포 암덩어리고 이쪽은 비소세포 암이라고 가정하면, 같은 직경 10cm의 암덩어리라 하더라도 개수가 소세포 폐암이 훨씬 많겠죠. 크기가 작으니까. 이게 10억 개짜리 비소세포암 덩어리면, 여기 소세포암 덩어리에는 아마 2, 30억 개 이상의 그 암세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배증 시간이라는 거는, 이제 암세포가 마찬가지로 세포 분열을 한 덩어리에서 두 개로 나눠지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이렇게 분열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처음에 시작은 똑같은 10cm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소세포암 쪽이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훨씬 더 빨리 커지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빨리 불어나다 보니까 초기 대응에 조금 실패하거나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그 불어나는 속도나 이런 암이 막 뻗어나가는 기세를 이제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다행스럽게도 소세포 폐암은 이렇게 성장 분화도가 빠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급조되다 보니까는 조금 세포막이라든지 이런 게 부실할 수가 있어서 치료에 약발이 잘 듣는 편입니다. 그래서 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도 직경이 5cm, 10cm 이렇게 큰 암도 처음에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적절하게 해주면은 거의 관해돼서 없어지다시피 드라마틱하게 두세 달 만에 그런 결론이 날 수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석 달 만에 완전 관해가 된 케이스고요. 근데 안타깝게 우리나라 대학병원에서는 소세포 폐암의 경우에 제한기일 경우에는 항암 방사선을 동시에 해가지고 이걸 최대한 압박하지만, 이게 만약에 뼈전이나 어떤 원격 전이가 있다,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됐다 그래서 사기로 판정이 되면은 방사선을 안 하는 프로토콜이 대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기인데 이제 항암만 하는 거죠. 제 생각에는 주종양에는 방사선을 같이 쬐주는 게, 일단은 제일 큰 메인 덩어리를 확 없앨 수가 있는데, 이미 다른 장기나 뼈 같은 데 정해가 됐으니까 이 사람은 어차피 완치가 안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한 건지 그냥 항암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항암제로 만약에 소세포가 안 죽으면 그 다음에는 방법이 참, 이 시야가 좁아지고 이제
선택지가 막 좁아지는 거예요. 물론 의학계에서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 항암만 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방사선을 같이 못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진단받을 때 신체가 멀쩡하고 체력이 남아있을 때 같이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소세포암 같은 경우에 이제 치료를 시작하시면 항암 방사선을 하시는 거는 그대로 하시는 거고, 추가적으로 자기 면역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면역 증강 주사라든지, 최대한 암덩어리를 압박하고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온열 치료라든지, 뭐 산소 치료라든지, 이런 건 제가 나중에 또 연이어서 계속 영상으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런 것들을 총력적으로 해가지고 초창기에 이 소세포 폐암을 씨를 말린다는 생각으로 해야지 그 다음에 조금 승부를 더 걸어볼 여지가 있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혹시 지금 치료받으시는 병원에서 뭐 면역 주사라든지 온열 치료라든지 이런 게 안 된다고 하시면, 보통 이제 대학병원들이 그렇죠. 그렇다고 하시면 항암 방사선 치료를 이제 한 3주, 4주 사이클로 하시는 그 사이사이에는 그런 면역 증강이나 아니면 체력 보완 같은 거를 좀 신경 쓰셔가지고 소세포암을 항암 방사선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최대한 억압하는 그런 플랜을 짜시면 치료 효과가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